방탄소년단 발언에서부터 시작해 최근의 김치 사건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중국의 도발이 최근에 잦았습니다. 김치나 한복에 대한 도발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과 같은 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외신에서도 많이 다루는데요. 다만 정서적으로 강한 대립이 발생하는 이런 류의 이슈들은 특히 가치 중립적 시각으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수준의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좀 더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한 기사가 미국 외교 전문지에 실려 가져와 봤습니다. 더 디플로맷 기사로 그 제목은 온라인 전쟁, 한국과 중국. 국제 외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사를 보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전랑 외교. 전랑은 늑대전사라는 말로 이는 직역하면 늑대전사 외교가 됩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SNS에 능통한 외교관들을 적극 양성해 각국에 배치해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중국 정부에 유리한 세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활동을 펼치는 것. 지금은 꼭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공격적 논조를 퍼뜨리는 외교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저는 국가홍보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활동 전체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활동 양태와 포지션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위장 계정을 다량 생산해 활동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공격적이면서도 국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그들. 전랑들은 심지어 외교관에게는 금기시되는 주재국에 대한 공격, 이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들, 특히 우리에 대한 도발에 대해 분노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한 분노는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상식 밖의 양태들은 결과적으로 실익 없이 그들의 국수적 시각만 강하게 인식시킬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도 이러한 도발이 자멸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합니다. 올해 초 한국의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행사에서 중국을 모욕한 혐의로 중국 관영 언론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방탄소년단의 김남주는 한미관계 증진에 대한 상을 받은 직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온 이러한 발언 때문에 삼성은 중국 플랫폼에서 방탄소년단 브랜드 제품을 제거했다. 또한 다른 한국 회사들 역시 후폭풍을 우려해 중국 웹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K-POP 스타의 발언에 대한 돌발적인 무작위 논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국가와 대중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점점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예민한 반응은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좀 더 대립적인 전랑의 태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다. 소셜미디어 이전에는 정보가 수동적으로 그리고 별도로 소비되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국가의 시민은 다른 국가의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사실을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들 중 일부는 올해 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중국이 채택한 새롭고 더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새로운 전랑 외교는 중국 외교관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음모이론을 혼합해 중국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통상 분란을 일으키는 대립적인 방식이다. 여기에 종종 중국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가세한다. 이러한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은 의심스러운 소셜미디어 계정 활동들이 목격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들. 트위터와 뉴욕타임즈 등은 이런 계정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초기 코비드19 발생 당시 이탈리아에 대한 중국의 의료 지원이 있었을 때 중국을 칭찬하는 수많은 트윗이 허위 계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저는 방탄소년단 발언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까지만 해도 그들의 왜곡된 대중인식이 돌발적 상황에서 튀어나온 것뿐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관련 기사를 삭제하는 등 수습하는 모양새를 잠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제 판단이 잘못됐었다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는 일련의 계속되는 사건들과 중국 언론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바뀐 생각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주로 문화와 관련된 것이 주요한 타겟팅 대상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세계적인 한국의 발효 음식 김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제표준기구의 파오차이에 대한 등록이 김치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타임즈는 파오차이에 대한 표준이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중국이 이끄는 김치 산업의 국제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이 한국 문화를 훔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중국이 한국인들이 먹는 김치의 상당량을 만들기 때문에 김치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김치의 발음조차도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한복과 같은 한국 전통 의상도 두 나라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특별한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모바일 게임 업체 페이퍼게임즈가 한국에서 한복을 포함한 새로운 드레스업 게임을 출시했다.
그런데 중국 사용자들은 한국이 사실상 중국 전통 의상의 복제품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 드라마에서 한복을 사회 하층민의 옷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논쟁까지 촉발시키게 된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에 필적하는 블랙핑크도 새끼 판다를 장갑 없이 안아서 논란이 됐다. 이 디플로맥 기사는 작년 12월 말에 발행된 기사인데요. 공교롭게도 불과 며칠 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한국에 수출하는 김치의 80%를 생산하는 중국의 어느 마을에 대한 짧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획기사도 아닌 것이 단독으로 봤다면 조금은 생뚱맞을 그런 기사. 최근의 논란과 디플로맷이 인용한 중국 누리꾼들의 말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자신들이 김치를 많이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무슨 기적의 논리인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마치 LG가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 LG 브랜드가 베트남 것이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역사와 정치도 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논란 중 하나는 한국의 버라이어티 쇼인 런닝맨과 관련돼 있다. 최근 에피소드에서 일부 출연자는 부동산 기반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을 플레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누리꾼들이 대만의 국기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이 모욕당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논란에 대한 웨이보의 한 게시물. 말문이 막힌다. 나는 더 이상 이 쇼를 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결론을 건드렸다. 나는 쇼의 팬이기 전에 먼저 중국인이다. 결국 이 에피소드는 이후 중국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빌리빌리에서 삭제되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만이 유일한 타겟은 아니다. 한국의 가수 이효리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서 단지 자신의 활동 이름을 마오라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로부터 비난받았다. 그녀는 결국 소셜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중국의 강력한 언론 통제와 중국의 의중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글로벌 타임즈, 그리고 기타 중국 언론들의 지지, 이를 염두에 뒀을 때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소셜미디어 분쟁에 관여하는 시민들에 대해 적어도 암묵적인 승인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치와 방탄소년단 사건의 경우 일부러 그 논쟁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분쟁의 목적은 결속력을 다지는 등 중국 내부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무시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자멸적이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퓨 리서치 조사, 이에 따르면 중국이 2016년 사드 시스템 배치에 대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이후로 한국인의 60% 이상이 중국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20년에 더욱 증가한다. 중국이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면 공산당에 대한 국내 지지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대중적 지지도 역시 약화된다. 중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는 자멸적인 조치를 지속하는 것, 이러한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이는 한중 관계의 미래가 반영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돌발적 측면이 강했던 각종 원조 논란들에 대해서는 좀 짜증나는 면이 있어서 그렇지 그다지 실익도, 그 의미도 크게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느 나라나 독자적인 것이 있을 수 없고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체성, 이는 역사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역사가 자신의 것이 되는 기준은 그 국가나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인식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나 최근 한복 사건 등이 황당한 것은 고구려나 한복에 대해 한국인들과 다르게 중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역사라는 인식조차 과거에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심어주거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